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영기 의원입니다. 제 의정활동 중에 첫 구정질의가 된 오늘을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많이 미흡하고 서툴겠지만 오늘의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분명히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을 저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국민을 존중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 신념은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준비해 주신 최민숙 우리 행정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으로 발언대에서 국장님과 마주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성심성의껏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실무자인 우리 국장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상당히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야지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구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 속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먼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개인이 이제 그 개인으로 유추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화체육과와 있었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일 처음 9월 29일 14시 제 연구실에서 문화체육과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공릉문화봉사단의 경춘선 꿈길문화제라는 행사의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10월 중순쯤 온 것으로 기억납니다. 여기 지금 파악된 바로는 각각 13일과 26일, 2020년 자료가 26일 나갔는데 이것도 이제 요청한 지 한 달 돼서 왔죠. 그리고 2021년 자료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얼마 전 11월 25일 오후 늦게 본 의원에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의 두 달 만에 2021년 자료를 받게 된 겁니다. 주말 빼고 구정질의가 2일 남겨두고 2021년 자료가 와서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21년 건. 그리고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마감 자료는 아직 소식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해당 상임위 소속은 아닙니다만 주민분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건데요. 제가 처음에 개인정보 요청을 했을 때 이름은 가운데자, 그리고 연락처는 가운데 연락처, 그리고 통장 사본은 가운데 자리,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가려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온 10월 13일 날 온 2019년 자료가 어떻게 하냐면 기자료 제공분이라고 되어 있는 저렇게 홍땡땡 전화번호 땡땡땡땡 그리고 입금계좌 성명 홍땡땡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했습니다. 가운데 자리를 지우고
연락처도 가운데만 지우고 이렇게 해서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다른 자료와 연관되어 있는 자료와 같이 함께 봤을 때 유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료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자료 제공분 그리고 구의원 요청분 제가 다시 요청했던 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겹쳤을 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게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 자리씩만 가려서 그리고 전화번호는 끝자리를 가려야 된답니다. 어차피 그래서 가운데 번호는 살려놓고 전화번호는 끝자리를 가려서 그렇게 갖고 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간을 엄청나게 끈 겁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아는 개인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문제가 없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시했던 대로 갖고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구의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법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주어진 의무는 해야겠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막히고 도대체 쓰여진 예산의 흐름을 파악해 보려는 의회의 감사 의무가 존중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구의회 단 한 명의 의원도 이런 감사의 의무와 권한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게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문서화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문서화로 네, 알겠습니다. 고정을 해서 개인정보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문서화를 시켜놓으면 더 이상 이런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올려봤습니다. 자, 이제 사업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공릉문화재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릉문화재 거기서 총 주민 참여 사업은 매년도 몇 가지의 행사를 선정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중 공릉문화봉사단이 행사했던 경춘선 꿈길 문화제는 2019년부터 매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예산을 주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그 예산은 이제 단체나 민간에서 이제 동네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제안을 하면 그 단체나 개인들이 적정한 사업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정하다 싶으면 이제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계획서를 봤는데요. 한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쇄물이 홍보물로 들어갈 텐데요. 인쇄물의 경우 혹시 그 세부 내역서라고 불리는 인쇄물 단가 산출 명세서 같은 그 세부 내역서를 처음에 한번 받아보시나요? 저희 이제 행정에서는 그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저희가 견적을 받거나 하는데 이 개인 단체들은 저희와는 다르게 아마 간소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조달청에 등록된 그 내용이 바로 인쇄물 단가 산출 명세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 전에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행사 전에 올리는 게 계획서죠. 그죠? 네. 계획서에 그 견적서가 올라가죠. 주민들이 어떻게 견적을 올려가지고. 네. 제가 이번 이 경험을 하면서 들여다본 결과 행사가 끝나고 나야지 모든 서류가 취합되어 집행부로 보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네, 정산서를 이제 다 행사 끝난 후에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릉문화재 같은 경우 5천만 원 예산을 받는데요. 처음부터 아예 예산은 5천만 원에 맞춰져 있고 행사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 세부 견적을 넣지 않아도 되고 견적이 적든 크든 일단 5천만 원에 맞추면 되는 구조죠. 계획서 낼 당시에는 세부 견적서는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본인들이 5천만 원 견적서를 올려서 그에 따라 가지고 검토되지 않고 그리고 행사를 5천만 원에 한해서 행사를 하고 그 행사에 대한 마감 서류를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올려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계획 때는 개략적인 그 행사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정산시에 정확하게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그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이 공릉문화재는 5천만 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릉문화재는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 예산을 매년도 다 소진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의 견적을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 사업을 진행하는 주도자의 의견에 따른 거죠. 우리가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적은 없죠. 너무 과도하게 행사비를 책정해서 온다 그러면은 부서에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꿈기 문화재만 볼게요. 이 행사가 마친 후에 들어오는 결과물을 보고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5억 원에 맞춰서 분배를 하는 구조면 어떤 행사는 어떤 견적, 또 어떤 행사는 어떤 견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500만 원짜리 행사에 5천만 원을 주면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을 봤는데 올해 사업 추진 계획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3단 리플렛이 돼 있어요. 3단 리플렛. 3단 리플렛이 3,000장에 198만 원 예산을 잡아 올렸습니다. 계획서에. 혹시 리플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셨나요? 저는 샘플은 보지 못했습니다. 리플렛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도 3,000장에 198만 원이 가격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에 제작된 리플렛은 500매 제작에 장당 2,400원, 제작 비용이 120만 원입니다. 도대체 장당 2,400원씩 나가는 리플렛은 어떤 리플렛입니까? 제가 2012년부터 수년간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해봐서 잘 압니다. 이 정말 쉽지 않은 견적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아예 견적서가 없어요. 2019년에는 아예 견적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구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산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집행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걸 보니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적정하게 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필요 조치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한간 이렇게 떠도는 말에는 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눈이 먼 돈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못 가져오면 바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입금이 되었죠? 저희 공릉봉사단이라고 별도로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서 고유번호증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계좌로 입금이 돼요. 예, 초창기에는 농협은행으로 입금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은행으로 계좌를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릉문화봉사단 경춘선 꿈길 문화재의 사용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려 보았습니다. 자, 보시기에 식당 사진인데요. 메뉴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수증 메뉴에는 육회 비빔밥하고 특 도가니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진은 돌솥밥하고 주류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페 사진이에요. 카페 사진인데 영수증은 수제 돈가스, 알밥, 제육볶음입니다. 맞지가 않죠? 다음 사진입니다. 쇠뿌이 정육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제가 쇠뿌이 정육식당을 다녀와서 잘 압니다. 저런 공간은 없고. 그리고 이날이 2020년 10월 24일이에요. 7시 51분, 저녁 7시 51분에 촬영됐습니다. 이날은 일몰 시간이 5시 6분에 해가 졌어요. 저렇게 사진이 밝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못된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또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쇠뿌이 정육식당인데요. 사진과 메뉴가 일단 또 불일치하고요. 또한 그 제시된 카드, 윗부분에 카드 내역서가 있죠. 카드 영수증은 쇠뿌이 식당에서 정육으로 사용하는 카드기입니다. 제가 쇠뿌이 식당에 갔다 왔는데 카드기를 2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때는 이 카드기, 정육을 사갔을 때는 이 카드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카드를 결제하더라고요. 요 영수증이 제가 가져온 건데, 요 영수증이 정육을 샀을 때 영수증입니다. 근데 지금 정육이 아니고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올려놨죠. 맞지 않습니다. 다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쇠뿌이 정육식당이에요. 메뉴하고 또 사진하고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 메뉴하고 사진이 맞지 않고 굉장히 쇠뿌이 식당도 아니에요. 사진이 쇠뿌이 식당도 아닙니다. 쇠뿌이 식당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작은 식당이에요. 사진 자체가 다 쇠뿌이 식당이 아니에요. 메뉴도 다 다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요거는 또 카페 사진인데 또 식사를 했다고 또 저렇게 해놨죠. 국장님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정산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 저희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그 대표자와 이제 좀 정확하게 저희가 좀 따지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식당 사진이 계속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다음으로 2020년 10월에 달빛극장이라는 행사를 해요. 이 행사가 10월 며칠에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 말씀하시는 예.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10월 17일 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0월 17일 날 하루 진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추이 점포의 날짜를 보시면 10월 21일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로 며칠 동안 행사 명목으로 카드가 쓰여집니다. 자, 보십시오. 행사 정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사가 끝났는데도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기 위해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빵은 구매를 하시고 개인 포인트까지 적립했어요. 이 도대체 참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카드 사용하는 거는 근데 그 24일 날 또 낭만 콘서트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 행사명이 정확하게 요 사용된 날짜에 행사명이 적혀 있어요. 그 행사명이 달빛극장 그 행사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그 행사 명목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다음 한번 여쭤볼게요. 행사 마무리를 위해 서류 작업하고 다른 기타 업무는 어디서 보나요? 기타 업무 말씀하시는 네, 행사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공릉문화봉사단이 워낙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이제 협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사무실에서 일을 했겠죠. 네, 사무실. 똑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이렇게 생필품이나 생수 또 이런 것들을 사서 구비해 놓습니다. 그럼 행사가 끝난 후 구매한 화장지, 생수 등의 생필품, 업무에 사용될 문구류 등은 공릉문화봉사단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주민의 예산으로 한 단체의 생활 품목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행사가 다 끝나는데 말이죠.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이 사진은 행사가 7월 11일 날 끝난 행사입니다. 그런데 7월 며칠이죠? 지금 안 보이는데 7월 14일 날 물티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쿠팡에서 온라인 구매합니다. 행사가 다 끝났는데 말이죠. 그 행사 품목으로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는 7월 11일 날 아까 11일 날 끝났다 그랬죠. 근데 12일 날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뒤에 또 나옵니다.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용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제 5천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 보통 한 3회 내지 4회를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 행사를 준비하거나 정산하거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면 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확하게 좀 여유 있게 보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지출 결의서나 아니면 사용 목록에 보면 정확하게 그 행사에 지출되었다. 그 행사명으로 지출되었다라는 지출 결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명시가 다른 부분으로 됐다면 제가 아마 문제 삼지 않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공릉문화봉사단의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모우 대표입니다. 그럼 이 꿈길 문화제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대표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극단 즐거운 사람들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하고 공릉동. 현재 양주의 대표자는 유모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와 공릉동 모두 단장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장이 김모 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단장이 김모 씨인데 공릉문화봉사단의 대표가 동일인입니다. 여기서 보면 양주에 있는 극단 즐거운 사람들도 단장 김모 씨로 나와 있죠. 이런 자료를 보았을 때 공릉문화봉사단의 김모 대표와 극단 즐거운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라고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건비의 많은 부분도 극단 즐거운 사람들에 속해 있는 분들이 수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를 하면서 제 고개가 갸우뚱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장비나 기타 물품들도 극단 즐거운 사람들에서 임차되어 행사 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보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사업자를 보십시오. 업태 서비스 종목은 극단입니다. 공릉문화봉사단의 사업자를 보십시오. 업태는 없고 종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릉문화봉사단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단 즐거운 사람들은 서비스업을 하는 영리단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공급가액만 나와 있죠. 세금 계산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모르는데요. 그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다 부가가치세를 다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과세 면세 사업자도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글쎄요,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면세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면세라고 하면 잡곡, 공유나 이런 것들은 면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저렇게 업태나 종목이 나와 있지 않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릉문화봉사단의 대표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 극단 즐거운 사람들이 계속 음향기기를 임차하고 임차해주고 그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채로. 국장님, 지금 이런 거를 좀 어떤 시점으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보니 또 저희가 다시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펴볼 문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추진하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요것도 참 희한해요. 노원 업사이클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호인데요. 지금 날짜가 보면 12월 30일자로 돼 있을 거예요. 행사가 끝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뭘 반증하냐면 행사가 끝나고 누락된 계산서로 보여져요. 그래서 늦게나마 증빙을 하려고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제 12월 거의 말일이죠. 하지만 부가세가 없는 또 그냥 세금 계산서를 공급자가 발행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본 거죠. 분명 견적서엔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견적서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6월 25일 날, 여기에는 넣지 못했는데 6월 25일 날 견적서를 이렇게 낸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해서 지금의 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같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부랴부랴 끊었던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가 없이 비과가 될 수 있도록, 면세가 될 수 있도록,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왜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능 봉사단하고 공능문화봉사단하고 네. 극단 즐거운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에요.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본 직업이 무대 장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에 당선이 돼서 의회의 기초의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맡겨놓았다고 크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나 또는 지인 명의로 비영리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의원이 된 남편, 저는 무대장치 회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무대장치 회사에 지원금 만약에 5천 예산이었으니까 5천 중에 2천만 원을 인건비와 장비 대여 비용으로 견적을 받아 지불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근데 의원님하고 이 일반 주민하고는 약간 아니 뭐 상황은 맞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준 겁니다.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준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는 제 회사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겠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상식선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되면 뭐라고 우리 집행부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극단 즐거운 사람들과 그 공농문화봉사단과의 그 관계 말씀하시는 건죠. 예. 물론 뭐 바람직한 지금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그 공릉동 사람들끼리 워낙 오래된 관계 속에서 이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극단 즐거운 사람들이 그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끼리 서로 이제 워낙 오랫동안 잘 관계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뭐 제가 예상했던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참 뭐라고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맞는 행동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견적서는 7월 14일자 견적이에요. 보고 계시죠? 행사비의 지출 과정은 보통 첫 번째 견적을 먼저 받고, 그죠? 네. 두 번째 집행을 하고 행사를 하든지, 아님 행사를 끝낸 후 집행을 하든지, 맞죠? 네. 그런데 이 행사는 계산서가 먼저 7월 14일 날 먼저 계산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9월 20일 날 들어와요. 이건 아니고 견적서가 첨부를 못했는데요. 견적서가 9월 20일 날 들어옵니다. 계산서가 7월 14일 날 먼저 끊어지고 그 금액하고 똑같이 견적서가 9월 20일 날 들어와요. 그리고 집행은 11월 11일 날 됩니다. 견적서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금액을 알고 계산서를 미리 발행할 수 있는지. 이 업체가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장당 리플렛의 장당 2,400원의 견적을 내서 지급을 받았던 업체입니다.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계산서가 먼저 7월 14일 날 끊어지고 견적서가 9월 20일 날 들어와요. 통상적으로는 견적서가 먼저 들어가고 계산서가 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제 예.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는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입인데요. 11월 21일에 끝난 행사예요. 지출결의서에 분명히 경춘선 꿈길문화 힐링노원 생동감 생활문화축제 차량 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11월 21일에 끝난 행사입니다. 그런데 쓰여진 금액과 날짜는 11월 26일입니다. 주의를 했어요. 이 행사명으로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도 그 앞에 끝났는데 똑같이 11월 21일에 끝났는데 11월 27일 날 주유를 합니다. 근데 또 요 주유소는 스마일 주유소는 별내에 있어요. 별내까지 올라가서 주유를 하고 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2021년에 지급 내역을 보면요. 다과비나 식사 비용을 결제한 내역 뒤에 행사 사진이나 홍보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요. 행사 사진이나 홍보물 사진. 다과비, 식사 비용. 아까는 다과는 다과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다과비나 식사 비용을 쓰는 데에도 행사 사진하고 홍보 사진을 올려요. 식당 사진이나 물품을 산 사진이나 뭘 먹었던 사진을 안 올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후로는 집행했던 내용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진은 올라오지 않아요. 행사 사진만 올라옵니다. 어떤 행사 사진이냐면 이렇게 길거리 공릉동 연가 사진 해가지고 현수막 사진, 배너 사진 이런 것들만 올라와요. 이런 거. 다과비로 지출을 하고 식사비로 지출을 했는데 현수막 사진하고 배너 사진만 똑같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부터. 또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해설사분들의 인건비 내역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50만 원을 받아가요. 조건은 같습니다. 행사일과 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어디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모아봐야 될까요? 10만 원하고 50만 원의 차이는 갭이 상당한데 아니, 저희가 보통 이제 문화예술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똑같아도 이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자들은 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4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는 한번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영상이나 장비, 인쇄물의 견적을 받게 되면 비교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있습니다. 비교 견적서가. 그런데 비교 견적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매번 같은 회사의 비교 견적서가 올라와요. 인쇄물이면 매번 같은 회사의 비교 견적서, 영상물이면 매번 같은 회사의 비교 견적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비교 견적서를 내는 업체들은 물론 일을 못합니다. 다 떨어져요. 왜 매번 같은 회사의 비교 견적서만 첨부가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은 비교 견적서 전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마치 정해진 업체를 계약하고 일을 주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상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저도 의원님 그 서류 중에 똑같은 업체에다 인쇄를 맡긴 것도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업체가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 견적서를 내는 업체도 같다는 얘기예요. 매번 회차를 거둘 때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매번 이 회사는 견적에서 떨어집니다. 비교 견적서만 내는 전문 회사 같아요. 떨어지기 위해서 있는 회사 같다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주요 문제가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뭘 비교하기 위해서 띄우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서명이 다릅니다. 자, 저번에 빛에 가려서 그러는데 서명이 완전 다릅니다. 자, 이것도 꺾기 부분이라든지 완전히 서명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것도 기울기라든지 비슷하게 볼 수는 있는데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들 보면 저거는 밑에 있는 건 K자를 쓴 거예요. 김씨니까 K자를 썼겠죠. 근데 이것은 K자가 아니어 보입니다. 자, 서명이 완전 다릅니다. 자, 대피를 했다는 건데 몇 명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중에 서명이 대필된 것으로 의구심을 일으키는 서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여기다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11월 25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왔던 2021년 자료의 서명은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자료들은 2020년, 19년 자료입니다. 자, 이것도 서명이 완전 다르죠. 제가 이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면요. 제 지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이 사인 중에 있습니다. 제 지인이. 본인은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대필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저기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필 사직서로 직원 해고했다가 사무소 위조로 피소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필 서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보시고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쨌든 이 뉴스하고는 관계가 없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소명권에 대해서는 또 지인도 계시다고 하니까요. 제가 어쨌든 이 그 공농봉사단의 대표나 관계하신 분들하고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같이 보셨고 또 저와 이렇게 대면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어떤 결론으로 혹시 다가왔습니까? 이제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똑같은 이제 민간인이라고 보면 의원님 의혹하신 거를 이제 그럴만하다라고도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제 서류를 정산한 분들이나 그분들이 또 이제 이걸 또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부서 저희 공무원들도 이 서류를 사실상 한번 정산서를 보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게 끝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사실은 서류가 말해줍니다. 남는 건 서류고요, 사진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노원이 사실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뒷걸음질 치더라도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깊게 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료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오승록 구청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잠시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시간을 저희가 오랫동안 쓰면서 이렇게 자료도 같이 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의견과 결론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어떤 그 증빙 서류 이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봤고요. 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이게 주민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 민간 단체들에게 무슨 예를 들면 협회 또 생활체육단체라든가 무슨 구청장배 대회, 협회장배 대회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예산이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이번에 이 꿈길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명을 할 것이고요. 있으면은 당연히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요. 향후에 어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를 배제시킬 만한 페널티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많은 예산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예산 집행 부분은 워낙에 이제 시스템이 청백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부정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국가적으로도 서울시 차원에서 노원구 차원에서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 주는 돈은 이렇게 써놓고 영수증 첨부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이 방식으로는 여전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쌍팔년도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미리 쓰기 전에 예를 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게 하는. 다행히 내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도부터 민간 이 보조금 쓰이는 시스템은 그렇게 좀 바꿔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사전에 증빙을 하는 거를 저희가 검증하고 하더라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게 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리플렛을 얼마 쓰겠다, 음향 장비를 얼마 쓰겠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걸 또 무조건 받아줄 거냐, 무조건 승인해 버릴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소 각 항목별로 품목별로 아까 비교경제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어떤 표준 비용, 예를 들면 리플셋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음향 장치는 뭐 사람이 모이는 500명이나 1000명에 따라서 음향의 단가를 미리 좀 저희가 이렇게 관계 전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평균 가액을 잡아가지고 이 이상은 넘지 마라.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정도로 뭐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어차피 모든 행사를 해보면 다 리스트가 쭉 있거든. 하다 보니 의자는 얼마부터 얼마짜리로 대여해라. 테이블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대여하라. 이런 것도 다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각 그 단체나 이 민간 업체에서 할 때 나름 그래도 기획을 하고 뭔가 이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무슨 테이블 같은 것도 기존 거랑 다르게 몽골 텐트가 아니라 멋진 텐트로 해가지고 행사에 품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구청에서는 그거 이상 올리지 마세요 해버리면 이 행사의 어떤 창작성이나 기획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스러워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주는 최저에서 최고는 얼마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제가 정말 자료를 보다가 좀 의문인 게 아까 활동 그 지급 내역서 보니까 사람이 다 다르던데요. 한 사람한테 20만 원 주고 한 사람한테 30만 원 주고 했는데 당연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인은 다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양쪽으로 세워놨던 그 사람들은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사본에 있는 사인과 활동 지도서의 사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김 뭐든 그 통장 그 사인하고 비슷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보면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아 완전 달라요. 예. 그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쌓여 있어요, 사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예. 제가 꼼꼼하게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구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선뜻 제가 이렇게 답변대로 좀 이렇게 모셨는데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들고 나온 공릉문화봉사단의 경춘선 꿈길 문화제는 내년부터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끝난 행사를 왜 이렇게 들고 나왔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겨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실 분들도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댐은 작은 크랙과 구멍으로부터 무너집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보수할 시기를 놓치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숲만을 그리고 앞만 보면 달려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작은 나무도 세밀히 관찰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어떻게 큰 숲을 꿈꾸고 나무만 심는 일에만 열중할까요? 먼저 심어진 나무에는 물도 줘야 되고 병들진 않았는지 또 해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노원은 힐링과 문화를 선도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당연히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에 타 지구에 비해 작은 행사와 큰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산의 비중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어떤 행사라도 혈세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더 촘촘한 행정력을 우리 집행부가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보다 더욱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 노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